안녕하세요. 브리팅 서재 서변입니다. 7월 마지막 주에는 투자 목적보다 이 건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보이는 거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청담동과 압구정 로데오에서는 레스토랑과 갤러리, 쇼룸처럼 공간 자체의 경쟁력을 가진 건물이 거래됐고, 역삼동과 영등포에서는 직접 사용과 임대 수익을 결합할 수 있는 사옥형 자산이 거래됐습니다. 이태원에서는 지역의 나이트라이프와 연결할 수 있는 콘셉트형 건물이, 양천구에서는 당장의 수익률보다 낮은 토지 단가와 공실 개선 가능성을 보고 접근한 건물이 거래됐습니다. 이번 주 거래 6건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담동 37-12번지 엘리엇그리 청담 이점에 있는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40억에 거래됐고 토지가 134평으로 평당 약 1억 400만원 수준. 강남구청역에서 1시 방향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세 방향 도로에 접한 3명 코너 건물입니다. 여기 인근으로 이제 기업 사옥이랑 브랜드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같은 라인에 AHC 이상국 회장님이 지어서 매각했던 SR3717 청담동 37-17번지가 304억, 건물 단가 빼면 평당 약 1억 1천 수준으로 거래됐고, 그 옆에 원원드레드 레이블이 사용하던 신축 건물도 부지 컨셉으로 22년도에 평당 약 1억 2천만 원에 매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건은 3명 코너의 토지 평당 약 1억 400만 원 수준이라서 주변 사례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던 것 같아요. 지금 건물은 고급 레스토랑인 엘리엇 그릴 청담이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근생 임차인보다 외관이랑 이제 코너 노출, 독립적인 동선, 그리고 공간의 분위기를 중요하게 보는 업종이죠. 이런 건물은 현재 공간에 투자된 인테리어랑 운영 방식이 이제 다음 임차인이나 매수자한테도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데, 아마 신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신사동 653-17번지 압구정 로데오 이제 메인 남단 도산공원 인근 이면에 있는 지상 4층 금색 건물이고 10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토지 약 56평으로 평당 1억 9천 수준입니다. 2000년도에 준공됐고 2016년도에 대수선, 지하층 없이 지상층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코어 말고 1층에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쇼룸형 공간이고 2층부터 4층은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주택이었던 건물을 근생시설로 용도 변경한 사례고, 과거에 미술 전시랑 프로젝트 스페이스로 사용된 이력이 있어서 갤러리나 브랜드 공간을 찾는 그런 도산공간의 상권의 수요랑 잘 맞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승강기가 없는데 설치도 충분히 되고 3, 4층은 이제 수평된 주 가능성도 검토했었던 물건이라 추가적인 밸류업 여지도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매도인분이 22년 10월에 130억 원에 매입하고 이번에 108억 5천만 원에 매각한 건데 손실을 본 거래죠. 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도산공원 인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00억 원대 독립형 근생 건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 상권에서는 임대 수익률보다 건물 전체를 이제 쇼룸이나 갤러리 그리고 오피스랑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상권이죠. 아직 잔금 전이고 매수자가 이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건물의 상품성이랑 이제 가격을 고려하면 브랜드나 관련 기업의 직영 목적 매입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역삼동 658-22번지 나무빌딩입니다. 매매가는 105억 원이고 원주역 5시 방향, 도보 3분 거리, 6m 도로 코너에 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 올근생 건물입니다. 2010년 준공된 건물이라서 4층 규모인데도 이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의 다른 구축 소형 건물이랑 비교하면 임대 경쟁력이 있겠죠. 지하층에는 2개 임차인, 1층에는 3개 임차인이 입점했고 2층부터 4층은 각 층별로 하나의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랑 편의점, 네일숍, 음식점,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특정 업종이나 하나의 임차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건물이에요. 지금은 2층만 공실이고 매매가 대비 수익률은 2% 중후반 나오는데, 공실을 채우면 이제 3% 초중반까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자가 한 개 층을 직접 사용하면서 나머지 층에서 이제 임대 수익을 얻는 일부 사업형 운영도 가능합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이제 용적률 한계는 있는데, 강남 역세권과 이제 코너 입지, 그 승강기, 분산된 임차 구성, 그리고 크게 손볼 것 없는 건물 상태를 갖췄죠. 현 시장에서 100억 원 안팎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강남 역세권 완성형 건물이 많지 않다는 점이 이제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이태원동 131-1번지 이태원 시대 건물인데요. 이태원의 5시 방향 도보 2분 거리 준주거 코너 건물로 5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토지 47평으로 평당 1억 1천 수준. 이 건물은 이제 입지를 해석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여기 굴곡이 이태원의 3호 출구에서 이어지는 야간 상권이에요. 그래서 초입에는 클럽, 라운지, 주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음식점 업이랑 숙박시설 그리고 그 큐업 업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초입에 카사코로나를 비롯한 루프탑 라운지, 클럽, 언더그라운드 음악 공간도 자리하고 있는 상권입니다. 외국인과 젊은 성인 방문객, 심야 유동의 비중이 높은 곳인데 이제 주거의 정숙성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면은 단점이 될 거고 반대로 이제 이태원의 나이트 라이프를 이제 경험하려는 외국인 자유여행객이나 젊은 관광객한테는 클럽이랑 이제 라운지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향후에 이제 신축한다면 저층부는 이제 F&B나 바, 라운지로 사용하고 상층부를 호스텔 같은 이제 관광 숙박시설로 기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클럽이랑 가까운 입지가 소음이나 취객도 많고 야간 안전이나 민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위험 요소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족 여행객까지 폭넓게 받는 숙소보다는 성인 자유 여행객이랑 나이트 라이프 목적 방문객을 이제 겨냥하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태원의 밤을 경험하는 숙소 같은 컨셉이면은 경쟁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등포구 당산동 1가 14-4번지 유니디아 빌딩입니다. 이제 매매가는 145억 원이고 물레역 영등포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30m 바이 6m 코너라서 차량 접근성이랑 가시성도 우수하죠.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 연면적 약 750평 정도 규모로 2020년에 준공된 신축급 건물이고 매도인이 건물 대부분을 직접 사용했기 때문에 관리 상태도 양호한 건물입니다. 이런 사업형 건물들은 주차도 되게 중요한데 실제 임직원과 이제 방문객이 사용하는 차량이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본건은 이제 기계식 주차장에 G80급 들어가고 GV80급도 들어갑니다. 자주식도 대장사면 한 대로 나오는데 건물 전면이랑 이제 후면 공간 활용하면 실제로는 최대 5대 정도까지 활용 가능하다는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물레와 영등포권은 강남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여의도랑 마포, 도심권으로도 이동하기 편리하죠. 그래서 연면적 700평대, 신축급, 대로변 코너, 대형 차량까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주차 조건 고려하면 영등포권에서 사고 있는 기업한테 적합한 자산이다. 마지막은 양천구 신정동 1027-29번지 유그네스 빌딩입니다. 매매가는 27억 4천만 원. 신정대거리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입구와 배후 주거 지역에 이제 자리한 생활권 분재 건물입니다. 지하층 없이 지상 6층 연면적 약 155평 규모고 2016년 준공된 건물이라서 상태도 양호합니다. 건물가를 제외하고 토지단가는 평당 약 한 3천 초중반 정도 되는데 같은 도로에 있는 구축 건물들이 이제 평당 4천에서 4천 중반 이렇게 거래된 사례랑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1층이랑 6층이 공실이라서 현상태 수익률은 2% 중후반 나오고 두 공간을 이제 이전에 받던 임대료 수준으로 채우면 안시의 기준 수익률은 4% 정도까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낮은 수익률보다 이제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 단가 그리고 공실 채운 다음에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보고 접근한 사례로 보입니다. 대규모 리모델링이나 이제 신축이 아니라 임대 정상화만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액 밸류업형 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주 거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청담동과 도산공원에서는 수익률보다 공간의 사용 방식과 상품성이 중요했습니다. 레스토랑과 갤러리, 쇼룸처럼 건물 전체의 외관과 동선, 분위기를 사용하는 업종에는 일반적인 임대 수익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가치가 존재합니다. 기존 공간에 투자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실제 사용 이력까지 다음 임차인이나 매수자가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건물의 경쟁력이 됩니다. 둘째, 사업형 건물은 단순히 연면적이 넓다고 선택받는 것이 아닙니다. 역삼동 나무 빌딩은 한 개층을 직접 사용하면서 나머지 공간에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유니디아 빌딩은 연면적 700평대의 신축급 상태와 대형 차량까지 수용할 수 있는 주차 조건을 갖췄습니다. 실제 기업이 사용할 건물이라면 입지와 가격뿐 아니라 주차와 동선, 관리 상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현재 수익률이 낮더라도 개선 방법이 분명하면 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정동 유그네스 빌딩은 공실 때문에 현재 수익률이 낮지만 공실을 정상화하면 약 4% 수준까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태원 시대처럼 상권의 특색이 강한 건물은 단순히 공실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을 찾는 고객이 누구인지 먼저 정하고 그 수요에 맞는 업종과 운영 콘셉트까지 연결해야 건물의 가치가 살아납니다.
결국 이번 주 매수자들은 브랜드 상권에서는 공간 내 경쟁력을, 사업형 자산에서는 실제 사용 편의성을, 생활권에서는 공시를 채운 뒤에 수익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건물의 가격을 판단할 때는 현재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매입 후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나중에는 어떤 매수자에게 다시 팔 수 있는지까지 설명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빌딩서재였습니다.